네, 3월 들어서 갑자기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시장을 덮쳤고 그로 인해 유가 변동성 커졌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 영향과 함께 이 코스닥 액티브 ETF 출범이라는 재료의 영향까지 받고 있는데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시장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LS증권 리서치센터 신종호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쟁 리스크 이후로 어제 오늘 코스닥이 더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좀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중소형주 코스닥이 이제 조금 드디어 힘을 받는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동안에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양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대형주가 워낙 시세를 주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에 정책적인 드라이브나 내지는 가격 매력도가 있어도 사실 소외됐었는데, 어제 오늘은 이제 향후의 시장에 대한 힌트를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자닉스만 가다가 갔어요. 그렇죠. 예.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시장이 3월부터 또 펼쳐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우리가 이제 근데 또 중동 리스크를 시장에서 지울 수는 예, 없잖아요. 맞아요. 환율도 환율이지만 지금 높아진 유가 레벨 그리고 높아진 유가의 변동성이 문제인 건데 네. 이걸 시장에서 좀 어떻게 영향을 더 받게 될까요? 유가가 사실 골치 아플 수밖에 없을 음. 것 같고,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유가가 오르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게 일단 물가이지 네. 않습니까? 이제 3월 말 4월 되면은 이 케빈 워시의 인사청문회가 아마 열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당연히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면 내리겠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물가가 통제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런데요, 이 WTI 기준으로 $80가 넘은 선은 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플러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작년도 4월 수준의 유가가 얼마였냐면 $5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뭐냐? 지금부터 계속 물가의 압박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케빈 워시라 그래도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내지는 뭐 분기, 상반기 내지 올해 어쩌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높게 되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을 유지해 버리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유가를 그려보면 거의 같이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가가 높은 수준이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고, 이 말은 또 시장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장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이 더 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가를 하락시킬 만한 요인이 나와줘야 어쩌면 우리 시장도 이 박스피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지금은 당장 하락할 만한 요인은 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유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키는 두 국가한테 있다고 봐요. 네. 미국이 아니라 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중국. 예. 왜냐하면 중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특히 러시아 이 3국에서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됐고, 거기다가 이란까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그 사실은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은 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3월 중순 내지는 3월 말 조금 늦어지면 4월 초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 이란의 어떤 그 대화의 창구, 핵 개발의 포기 내지는 이제 전쟁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는 키를 중국한테 미국은 조금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좀 증산할 수 있을 만한 절호의 찬스를 잡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외환 보유고가 예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가 올라가야지만이 외환 보유고가 늘어났었거든요. 최근에는 외환 보유고 그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되어 있어요. 러시아를 제재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란을 제재하고 이란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한 상황이게 되면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3월 중순 이후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가 측면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결국에는 뭐 인플레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네. 뭐 서두에 말씀은 해 주셨는데 중동 리스크 이 사태의 장기화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까요? 센터장님? 어 장기화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러우 전쟁 때도 사실은 뭐 한 6개월, 1년이면 끝나지 않겠는데 벌써 4년, 5년이 되고 있고 이란도 보시면 그 신정 정치를 하는 국가거든요. 신정 정치가 뭐냐면 어떤 투표에 의해서 지도자가 선출이 되는 게 아니라 지명을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2, 제3의 어떤 그 하메네이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사항전을 이란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화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다소 좀 불편한 얘기긴 하지만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올라오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리스크는 지금이 가장 큰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장기화되더라도 시장은 아마 내성을 갈 거고 그게 이제 유가가 좀 통제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또 다른 이슈로 올라가거나 내지는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장은 전쟁 리스크에 무뎌지기는 할 테고 네. 좀 뭐 유가를 비롯해서 갑작스럽게 변수가 생긴 원자재들이 어떻게 가격 안정화를 찾아가는지가 네.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에 뭐 매크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국내 모멘텀을 또 찾아야 되는 네. 거잖아요. 지금 국내에서는 정책 기대감이 있습니다. 3월에 바로 다음 주죠. 10일에 출범하게 될 액티브 ETF. 예. 모든 관심이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좀 어떤 키워드로 잡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봐야 아, 될까요? 일단 고객 예탁금이 지금 120조, 130조를 내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주식 시장향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부분들은 있고 네. 물론 엄청난 폭락과 폭등 장세 하루에도 뭐 사이드카 지난주에도 사이드카 이번 주에는 뭐 서킷 브레이커까지 있었던 그런 변동성이 있어서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고객 예탁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또 예전과 달리 개인들이 소위 말하는 알주식으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ETF 매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세금적인 네.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 시장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갈 때는 대형주 ETF를 사다 보니까 대형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제 중소형주 특히 액티브 ETF라는 비클이 탄생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ETF 매수세가 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오늘 먼저 선반영하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지금 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코스피의 수익률이 한 150%인데 코스닥은 한 50%거든요. 안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100%포인트의 격차가 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적인 매력도 그리고 예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그 레이쇼를 보면 적정한 그러니까 현재 5,000P의 적정한 코스닥의 레벨은 한 1,4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그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지금 한 1,100포인트, 1,200포인트게 되면 충분히 지수 기준으로도 10에서 2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자닉스라는 맞아요. 명확한 종목이 보였었는데 맞아요.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감이 안 오니까 네. ETF 쪽으로 이제 우회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네. 개인의 최근 수급을 보면은 또 외국인과 기관도 코스피를 떠나고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되고 있어요. 예. 이걸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풀어서 해석하시나요? 일단 그 전자닉스가 주춤되는 원인부터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이 코스닥으로 전이되는 힘의 어떤 이동을 말씀드릴 텐데 전자닉스가 주춤된 거는 이란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빌미는 이란 때문이고 이게 칩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칩플레이션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 때문에 전자닉스가 주춤됐느냐? 칩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캐펙스가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냐라는 고민이 빠진 거죠. 그래서 AI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온 건 맞는데 2분기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에 대한 반영이 이란을 빌미로 지금 전자닉스에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자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이 좀 통제되는 그런 사이클로 가야 다시 메모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칩플레이션이 통제돼야 돼요. 자, 칩플레이션이 통제가 되려면 공급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려면 반도체 소부장들의 역할이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모멘텀이 둔화되는 그 원인은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의 역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메모리에서 소부장 이런 어떤 전환점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환발 빌미로 변동성이 나타나니까 수급들도 빠르게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이전에 뭔가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찾을 텐데 유가는 이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요인들, 내구재 물가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게 치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치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전 단계로 수급은 반도체 소부장 또 이동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에 출연하셔서 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맞아요. 그때 출연한 이후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22만 원까지 조금 더 올라가기는 했지만 단기 고점이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형성이 된 건 네.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3월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어떨까요?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의 지진, 음. 빵 하고 충격이 왔습니다. 그러면 충격이 오면 여진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 이틀 만에 코스피가 20%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매력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틀 만에 20%나 하락했기 때문에 이 충격의 원인이 해소되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오는 부분, 치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들려올 텐데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추세로 복귀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난 10월에서 12월에도 한 3개월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좀 박스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과 4월 아니면 5월까지도 이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조금 지수보다는 좀 이렇게 옆으로 갔을 가능성. 그랬을 때 중소형주와 그동안에 소외되었었던 종목들의 수익률 게임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ETF발 수급이 상당히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알파 전략이 나올 텐데 그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은 인덱스 베팅은 사실은 이제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인덱스로의 지수 상승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액티브 ETF라는 건 뭐냐면 코스닥을 시가총액대로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똘똘한 기업을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액티브 ETF를 출시하는 운용사의 특징이 삼성자산하고 타임인데 삼성자산은 바이오를 되게 잘하는 운용사로 유명하고요. 타임은 이 중소형 가치주를 잘 발굴하는 운용사로 유명합니다. 그 어떤 하우스의 성격을 보고 중소형주를 좀 대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하우스의 성격을 잘 아시니까 네. 섹터로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제약바이오 하나 나왔고 네. 똘똘한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 그러면 가치주 그쪽으로 좀 비중을 실으라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풀어주시죠. 반도체 소부장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코스닥을 이렇게 보시면 시가총액 1등부터 한 10등까지는 다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가 많은데 오히려 1등부터 10등까지 아닌 한 20등에서 30등 내지는 40등 정도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소외되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제약주 중에 가치주들이 조금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아마 운용사에서는 눈여겨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가치주 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시총 20에서 네, 42건의 종목을 네. 눈여겨보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로봇은 어떻게 보시는지 살짝 여쭤볼게요. 로봇도 모멘텀이 되긴 하는데 네. 글쎄요. 이게 약간은 이 금리하고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게 되면 비용의 어떤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당장 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장 그런 테마에서는 조금은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변동성이 일단은 존재하는 국내 증시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고 전략을 짜라. 이 한마디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V자 반등보다는 L자형의 기간을 조금 소화하는 지수 기준으로는 소화하는 구간이 펼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3월 중순과 4월 초 중순까지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사모펀드 이슈 때문에 분기 말이 끝나면 비상장 주식들 가치 평가하거든요. 그럼 4월 초에는 아마
조금 뭐 중내하는 크레딧 이슈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변동성이 내재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케빈 워시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실적 시즌.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저는 아마 4월 중하순까지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다만 이제 20%의 낙폭을 그렸기 때문에 그 박스권에서의 수익률 게임일 수도 있고 지수 베팅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ETF의 추종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좀 가치주가 조금은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수급과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 차별화 장세를 잘 이용하자라고 오늘의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LS증권 리서치 신종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